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계속 입성한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거든요. 네, 뭐 비판은 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죠. 근데 다만 좀 이 사안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헤아릴 여지도 그리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네. 공론조사의 결과가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전체 의석을 늘리자, 특히 비례 의석을 늘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사실 그 위헌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의원 정수와 비례 정수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진국처럼 안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지난 총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정당들에서도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사표를 대폭 늘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라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일부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지만 연합정당을 통한 어떤 다당제 구현이라는 목표로 일관되게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이제 위성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맥락들과 과정들을 제거한 평가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충분히 조명이 되고 이것의 의미에 대한 토론과 평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지적할 부분이나 잘못이 있다면 가감 없이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와 기본소득당의 의정 활동을 꾸준히 잘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일관되게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또 미온적인 어떤 개혁 과제들을 비판해 왔던 것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인하와 관련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할 때, 그리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집할 때, 2023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 K-필수법 처리할 때라거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을 야합했을 때, 이럴 때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에 특히 정의당도 문제의식 없이 이런 거대 양당의 야합에 동조했던 국면들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299대 1로 표결을 해야 할 때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비판해야 할 것들은 비판하고 또 협력해야 할 것들은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을 비판할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조금 더 개혁의 속도를 내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불과 5년 만에 촛불혁명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된 것도 많은 촛불 이후에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들을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80석 그리고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의석을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개혁에 대한 분명한 상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행력 있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